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축의 동력 전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위 시간당 이제 일량을 의미하게 되고, 즉 이제 일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제 단위는 우리가 줄 퍼 세크나 이제 와트와 같은 단위를 이제 SI 단위계에서는 사용을 하게 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축에 있어서 동력이라는 것은 이제 축이 뭐 스스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이러한 뭐 모터라든지 혹은 뭐 엔진과 같은 이제 그러한 그 원동기에서 그 나오는 동력을 이제 어떤 뭐 기어라든지 뭐 풀리라든지 혹은 뭐 다른 부분으로 기계 요소로 그 동력을 전달하는 요소가 기계 요소가 우리가 이제 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축은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그 원형 단면을 가진 이제 뭐 다단봉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이제 가장 간단한 이러한 그 단면적이 일정한 이러한 축에 있어서 이제 모터로부터 이제 어떤 모터는 이제 회전력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식의 각속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각각의 부분이 우리가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축에는 이제 비틀림 모멘트인 토크가 이제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축에는 우리가 어떤 모터로부터 그 전달받은 동력을 이제 토크와 각속도로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동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P라는 문자로 표기를 하고, 이제 P는 이제 T 곱하기 D 시타 나누기 이제 DT이고, 즉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뭐 미분형을 사용을 하지 않고 델타로 표시를 해보면, 우리가 정력학에서 이제 모멘트에 대한 이제 일량은 이제 m 곱하기 이제 델타 시타가 이제 1이 되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 m이 이제 t로 대체되고, 이제 d 시타를 곱한 것에서 이제 시간의 개념 시간을 나눠주면 이제 단위 시간당 그 일량인 동력이 산출이 되게 되고, 이때 이제 아주 미소한 시간에 대해서 어떤 미소 각변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d 시타 dt가 결국 각속도 오메가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동력 P는 토크 곱하기 각속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축에서는 우리가 토크로 어떤 회전력으로 그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각속도를 곱해주고, 만일에 어떤 그 직선 운동을 한다든지 이제 회전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동력 P는 이제 어떤 그 물체에 가해진 그 힘 곱하기 이제 속도로도 동력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축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축에서는 이제 다음에 공식으로 우리가 동력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축의 동력 같은 경우는 그 기계 설계에서도 계속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동력에 관련된 이러한 단위 환산을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1rpm이라는 것은 이제 분당 회전수를 의미하고, 만일에 1rpm은 결국 1분당 1회전 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로 환산을 하면 이제 어떤 그 1초당 그 60분의 1 회전을 한 것과 같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세크의 그 마이너스 1제곱을 우리가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1rpm은 60분의 1 헤르츠와도 같은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모터는 헤르츠 단위로 그 어떤
즉 이제 어떤 유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극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러한 그 주파수 단위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RPM과 헤르츠 간의 이제 환산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SI 단위만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동력 같은 경우는 이제 홀스 파워라고 하는 마력으로도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제 1 홀스 파워의 정의는 이제 550 피트 파운드 퍼 세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인치로 또 환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되게 되고 또한 이제 그 홀스 파워와 와트와의 이제 환산 관계는 이제 다음에 그 환산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1헤르츠라는 것은 이제 1초 동안 이제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반복된 그 주기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1헤르츠의 정의는 또한 이제 1 사이클 퍼 세크라는 이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참고로 이제 여기 이 부분에는 지금 명시는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력의 단위를 우리가 공학 단위계에서 그 이제 중력 단위계에서는 이제 PS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1PS는 또 그 75kg 폴스 미터 퍼 세크라는 이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일단 그 단위에 대한 것은 이제 제 채널의 그 단위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공식은 이제 이 공식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각속도에 있어서 이제 각속도는 결국 이제 어떤 단위 시간당 그 각변이를 각속도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단위는 이제 라디안 퍼 세크라고 하는 이제 라디안 단위로 들어가게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각속도 오메가는 이제 2파이 f라는 그 식이 하나가 있고 이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뭐 재료학이나 그 기계 설계보다는 뭐 진동학이나 이제 전기 쪽에서 많이 그 활용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뭐 이 부분을 다시 대입을 해서 동력 P를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이 부분보다는 이제 이 아래의 수식으로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RPM으로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RPM을 이제 기호로 N이라고 표시를 하면 결국 앞서 이 관계식에 의해서 이제 N은 이제 60F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수식에다가 이제 F를 그 F 이꼬르 이제 M 60분의 N으로 해서 이제 이 수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동력 P는 60분의 2파이 NT가 되게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면 이제 60분의 2파이 N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홀스 파워로 다시 우리가 동력을 표시를 할 때는 이제 P가 아니라 H로 표기를 하게 되고 이제 H로 표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 홀스 파워로 즉 이제 그 영미 단위계의 이제 피트 파운드로 이제 표시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즉 이제 문제에서 피트 파운드나 인치 파운드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앞에 공식은 이제 피트 파운드로 주어졌을 때일 것이고 뒤에 공식은 이제 이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제 550 곱하기 60을 하면 이제 33,000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표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RPM은 영미 단위계나 우리가 SI 단위계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토크가 이제 그
그 파운드 피트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고 그 동력을 계산을 하고자 할 때 이제 이 공식을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 혹은 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파운드와 피트에 대한 어떤 일단 파운드와 피트를 알아도 일단 이 관계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모터의 그 지금 동력이 30kW로 주어져 있고, 이제 모터에서 나온 동력을 축을 통해서 이 기어에 이제 그 동력을, 물론 실제로는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터의 동력이 30kW면 이제 기어의 이 부분이 다 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어떤 마찰 등에 의한 동력 손실은 우리가 고려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전체가 다 기어에 이제 이 모터 동력이 전달이 된다라고 할 때, 이제 A번은 그 이제 각 속도에 있어서 우리가 RPM이 500 RPM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축지름 T를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B번은 3000 RPM일 때 이제 축지름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용 전단 응력은 이제 42MPa로 주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각속도를 먼저 계산을 해서 이제 토크를 산출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앞서 이제 P는 이제 T 오메가에서 이제 결국 T는 이제 그 오메가 분의 P가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오메가는 60분의 2파이 N이므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식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이제 P는 30kW 그리고 N은 500 RPM을 대입을 해서, 일단 이 부분도 가능하면 이제 뉴턴 미터로 여러분들이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제 30kW면 이제 3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 뉴턴 미터 퍼 세커이기 때문에 이제 30 곱하기 그 10의 세제곱으로 이제 대입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토크의 값은 이제 다음의 값으로 산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비틀림 그 모멘트에 의해서 그 전단 능력은 결국 이제 타우는 그 T 곱하기 반지름 나누기 그 극단면 2차 모멘트로 하든지, 혹은 우리가 이제 축에 있어서는 이제 그 극단면 계수라고 해서 이제 뭐 ZP로 표현을 해서 이제 뭐 ZP는 이제 16분의 파이 D 세제곱이므로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산출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허용 전단 응력이 400이 아니고 이제 42MPa로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허용 응력보다 이제 최대 응력은 이제 작거나 같아야 하므로, 따라서 이제 이 값이 그대로 대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일단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축지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D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D는 이제 세제곱 루트에 이제 이 값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일단 T와 그 허용 전단 응력이 모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D의 값을 구해보면 이제 다음의 값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환산을 해서 이제 어떤 유효 숫자 세 자리까지만 표기를 하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산출이 되게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도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최종적인 결과값은 이제 20.6mm가 산출이 되게 되는데, 일단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고찰해야 될 부분은 이제 RPM이
이제 점점 커질수록 이제 축지름은 반대로 이제 더 작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속으로 회전하는 축을 설계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길이도 이제 영향이 있겠지만 어떤 동일 길이라고 하면 이제 축지름을 조금 더 작게 설계를 해야 됨을 이제 알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하지만 이제 축 설계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지름만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서는 이제 RPM이 커질수록 이제 축지름은 이제 작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